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에 새로운 이정표 대법원 판례 분석. 금요일 밤 부서장의 한잔하자는 말.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횡단보도 위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한 달 뒤 날아온 차가운 통보서. 불승인. 회사가 시킨 회식인데 왜 산재가 아닐까요? 오늘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설사 안전관리팀장 D씨는 한 달간 준비한 목업 품평회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노고를 치하하며 볼링 대회와 1차 회식을 열었죠. 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비용은 당연히 법인카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명백한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1차 후 공사부장을 포함한 9명이 2차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됐죠. 밤 10시 50분 회식이 끝나고 D씨는 평소처럼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35분 집 근처 11차선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지고 맙니다. 유족은 눈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산재일까요? 아닐까요? 회사가 주관했고 회사 돈으로 마셨으며 늘 다니던 귀가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법은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차가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근로복지공단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차 회식은 자발적 참석이었고 만취 사고는 근로자 과실이라는 논리였죠. 1심과 2심 법원마저 2차는 사적 모임이며 과음은 본인 책임이라며 유족을 외면했습니다. 법 앞에서도 억울함은 풀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상급자가 2차 가자는데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겉으론 자유지만 거절하는 순간 조직에서 낙인 찍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법적 잣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이사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막걸리집에서 노래방까지 이어졌고 비용은 업무비로 처리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노래방을 나온 뒤에도 이사가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 기사를 함께 기다려주며 끝까지 접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래방은 사적 유흥이라며 산재를 부정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거래처를 끝까지 챙겼는데 사적 유흥이라니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유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선언했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법이 다시 판단하라고 엄중히 명령한 것입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이 확립한 핵심 법리는 명확합니다.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당. 대법원은 2018두 35,391 판결 등을 통해 회식의 실질적인 성격이 회사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졌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비용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회사가 이를 업무비로 승인했다면 그 자리는 사적 유흥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장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카드 결제라는 객관적 증거의 무게를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참석자 구성입니다. 1차부터 2차까지 상급자가 계속 자리를 지켰는지, 주요 멤버가 이탈 없이 유지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상급자가 동석한 상태라면 그 회식은 중간에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의 보호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과하게 마시는 동안 상급자가 이를 만류하거나 조절하려 노력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과관계입니다. 대법원은 고의나 범죄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수까지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이중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단합을 위해 회식을 강요하면서도 사고가 나면 내가 조심했어야지라며 등을 돌리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죠. 회사가 만든 자리라면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는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수증 한 장,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의 권리를 결정짓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지킬 법적 갑옷을 준비하십시오.
첫째, 회식 후에는 반드시 법인카드 결제 문자를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가 회사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당시 상급자를 포함한 참석자 명단을 메모하십시오. 셋째, 회식 참석을 독려했던 메신저나 공지 내용을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들이 훗날 수천만 원의 정당한 보상을 지켜주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법은 결코 차갑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증명했듯이 법은 억울한 근로자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강제된 회식에서 발생한 불운에 대해 이제 법은 따뜻한 보호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찾고 증명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